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지금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910년 그쵸? 네, 이제 우리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여기 그래서 경복궁에 일장기,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가 걸린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우리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던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가슴이 아픈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써달라고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보내주기도 했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이 독도, 그쵸? 일본이 이제 러시아와 일본 전쟁 중에 독도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고 독도를 그때 자신의 일본 땅이라고 이제 불법적으로 독도의 시마네현의 영토로 불법적으로 포함을 시켰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쵸? 그때는 이미 반박을 했어도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제로 맺어진 우리 뭐 기억나요? 을사늑약에 대한 으로서 이제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자, 볼까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되찾으면서 같이 다시 돌려받게 돼요. 그런데도 계속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우겨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를 잃었으니 어떻게? 예,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옛 선조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그러한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죠. 자,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이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게임에 몰두해 있지 말고요. 조금 책들을 좀 읽어보세요. 그 예전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위인들이라던가 그런 책들을 좀 보면서 지금의 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하는가? 게임을 하나요? 게임을 하면은요, 친구들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속에는, 특히 우리 몸의 뇌에는요, 네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네파가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뇌에서 이 도파민을 자꾸만 자극을 시켜서 내보낸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즐거움, 기쁨, 충족을 시키는 그러한 건데요. 이게 계속 나오다 보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이긴 한데 이게 게임으로 인해서 계속 나오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무슨 중독? 게임 중독이요. 네, 무슨 중독? 인터넷 중독이요. 무슨 중독? 핸드폰 중독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쾌감을 얻어서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쾌감을 계속 얻으려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놓지 않으려는 게 뭐예요? 바로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기능들이 점점 마비가 되어 가고요. 특히 이 뇌가 이 게임에 그냥 푹 빠져 있다 보면 더 이상 뇌가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머리도 많이 나빠진답니다. 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고 싶지 않겠지만 바보 아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네, 친구들에서 게임을 하고 싶으면 적당히 조금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것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에게 주는 칭찬이야. 내가 이걸 다 했어. 나 참 대견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나에게 주는 나의 상이야. 라고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무서운 헌병 아저씨가 엉덩이를 찰짝찰짝 때려요. 예.
그리고 여기 누굴까 같아요. 그렇죠. 우리 유관순 누나, 그렇죠. 유관순 언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김좌진을 잡아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전 시간에 김좌진 장군의 그 잠깐 이름 들어봤었는데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큰 승리를 이루었던 장군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왠지 나지금부 누구일까요?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고 국민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는 바로 김구 선생님 모습도 보이네요. 자, 나라 잃은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본의 위협에도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기도 했고 만주로 건너간 사람들은 독립군이 되어 일본군을 물리쳤죠. 이렇게. 네. 그리고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거뒀던 가장 큰 승리였어요. 선생님이 대첩이라고 하면 큰 승리라고 얘기했었죠. 자, 또한 일본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우리의 글과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모아 보내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자, 오늘의 그래서 친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우는 아이는 왜 순사를 무서워했을까? 순사. 여기 무시무시한 헌병경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순사라고 해요. 여기 칼 들고 있는 분들 보이나요? 그래서 이 헌병경찰, 순사경찰의 업무를 하는 이제 군사 경찰의 업무를 하는 군인이에요. 예, 군인이 이제 경찰의 업무를 보는 거죠. 이분은 우리는 헌병경찰이라 불렀어요. 헌병이 일반 국민의 치안 유지, 왜 도둑이나 강도 그런 치안 유지를 담당했던 경찰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거 우리는 헌병경찰이라고 합니다. 이 헌병경찰 우리는 순사라고 불렀었는데요.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을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대한제국을 조선이라고 불렀고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어요. 그곳의 우두머리는 총독이라고 했죠. 조선 총독부니까 총독이라고 했어요. 우두머리를. 일본은 식민 통치를 위해 한국인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군대의 경찰인 헌병을 이용했어요. 헌병 경찰은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가두거나 처벌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는 제복을 입히고 이제 군인들이 입는 그러한 옷이 바로 제복이죠. 그래서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어요. 이렇게 칼을 다 들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거나 모이는 것도 금지했고 이렇게 총과 칼을 앞세운 일본의 통치는 무자비했고요. 한국인의 생활은 많은 제한을 받았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과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만나서 만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왼쪽 위에 사진 학교 선생님이 왜 칼을 차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다 선생님들인데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네. 자, 방금 얘기했던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총과 칼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고요? 바로 무단 통치라고 해요.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한국인들을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려고 한 거죠. 심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하도록 했죠. 우리 이 형 중에서요. 이 태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림 보이죠? 예, 일본의 식민 통치 시기에서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게 하거나 이렇게 가두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잘못했을 때에는 일본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이 태형을 실시하는 건데요. 태형은 사람을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이 매 있죠? 이렇게 들고 있는 주걱같이 생긴 이 매를 여기 엉덩이랑 여기 허벅지 여기 사이가 바로 여기가 볼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볼기. 이 볼기를 때리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매를 맞았다면 정말 아팠겠죠. 그리고 아픈 것만큼 창피하지도 않았을까요? 이렇게 옷을 내리고 엉덩이가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무자비한 태형으로 한국인들에게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주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게 너무 이제 행복하죠. 자, 3.1 운동은 그럼 왜 일어났을까요? 태극기를 인쇄하다.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모습의 사진이에요. 자, 제1차 세계대전은요, 영국과 미국 등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어요. 여기서 1차 세계대전이 우리 친구들 뭔지 알까요? 보자,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이제 1차 세계대전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러한 것이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겠죠.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난 세계적인 규모의 바로 전쟁인데요. 이제 보자. 연합국으로는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등의 이제 연합국이 있고요. 연합국. 그리고 동맹국으로 세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한 전쟁인데요. 또 동맹국으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제 등이 이제 이렇게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이 연합국과 이 동맹국이 바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네. 바로 이 세계 대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요. 어마어마한 이제 약 한 1,000만 명이 죽고 또 약 한 2천만 명이 부상을 당한 아주 큰 싸움이었어요. 이 전쟁은 이제 유럽의 이 유럽 국가들이 제국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전쟁인데, 이 제국 국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때 이제 우리가 한참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 이제 뭐 공장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세우고 했던 바로 이제 그 산업적으로 커다란 혁명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하려면 이제 물자가 필요하죠. 자원이라던가 그리고 인력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이제 이러한 강대국들이 다른 약한 나라들을 특히 이때 아프리카 등을 이제 식민지로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 식민지에 있는 자원이나 그러한 것들을 쓰려고 했었던 그런 게 좀 발달이 된 그 강대국들의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 이렇게 된 바로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의 끝은 이제 1918년 독일이 항복을 함으로써 이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대전은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전쟁에 참여해서 붙은 이제 전쟁인데요. 이 전쟁 끝으로 영국과 미국 등 연합국의 승리로 이제 끝나죠. 여기 동맹국이었던 독일, 그렇죠? 독일이 이제 패배했다고 이제 하니까 그럼 이 연합국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미국의 월슨 대통령은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뭐였어요? 바로 일제 식민지 기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는데요. 여기 자결이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결, 시작!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와 관련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을 우린 자결이라고 해요. 그럼 이 민족 자결주의는 뭘까요? 그렇죠. 민족 자결주의니까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제국 국가들이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식민지, 그렇죠. 다른 나라 식민지를 삼고 있었죠. 그러니 그 식민지들 중에서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들은 어떻게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은 어땠을까요? 당시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던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됐나요? 왜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세계 1차 대전이 나왔을까? 그리고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듣고 우리 민족들이 왜 희망을 가졌을까라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만주와 일본 등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먼저 일본의 무자비한 통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이제 독립을 선언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알리고 우리가 강제로 식민지가 됐다.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알리며 다른 나라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도와주지 않을까. 일본도 다른 나라를 의식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식민지 해방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희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의 민족 대표들과 학생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고 일본의 감시를 피해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만세 운동을 준비하게 된 거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민족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1919년, 그쵸? 그 유명한 3.1 운동, 3.1절, 그쵸? 자,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 여기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독립운동식을 가진 후 자기들이 스스로 경찰서에 자진해서 자수해요. 우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자수를 해서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왜 그랬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이렇게, 막상 독립운동을 하려고,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하려고 탑골공원에서 다 계획을 짰는데, 막상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해서 자신들만 처벌을 받으려고 스스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정확한 설은 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과 시민들은 따로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거리로 나가 가슴속에 품었던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어요. 예, 이 탑골공원에서 원래는 이 대표들과 같이 만나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같이 만나서 독립운동 만세를 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경찰서에 끌려갔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시민들과 독립운동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번졌고요.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그리고 농촌으로 만세의 물결이 퍼져나갔어요. 10여 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농민, 노동자 가릴 것 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간절히 소망했죠. 3.1운동은 만주와 바다 건너 미국까지 퍼져나갔고 국내에서도 몇 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일본은 한국인의 만세 물결을 총칼로 막으려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제암리에서 비극이 일어나다 해서 화성 제암리에서도 이제 대한 독립 만세를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군은 마을 주민들을 여기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밖에서 문을 잠갔죠. 그리고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은 총을 쏘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고 제암리 주민들의 집에도 불을 질렀어요. 이렇게 제암리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30여 명이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것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 광경을 외국인 선교사 등이 지켜봤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일본의 잔인함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침내 외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선교사가 뭐냐고요? 선교사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국에 파견되어 기독교의 전도에 힘쓰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언니? 유관순 누나? 예, 그분 계시죠? 감옥에서도 만세를 부른 유관순. 자, 3.1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죠. 이때 유관순은 18살의 소녀였어요. 이제
그때 유아학당이라고 해서 이하학당이라고 해서 이화 여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유관수는 다니던 이화학당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이제 학교 잠시 쉰다는 거죠.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충남 목천, 지금의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유관수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서울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합니다. 만세 시위가 있던 4월 1일 아우네 장터의 현장에서 유관순의 부모님은 모두 일본 헌병의 총칼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유관순은 시위 주동자로 체포가 되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유관순은 감옥에 갇혀서도 독립 만세를 불렀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도 당당했어요. 자신은 일본의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외쳤어요. 안타깝게도 유관순은 다시 햇빛을 볼 수 없었어요. 무엇일까요? 네, 유관순은 일본의 심한 고문으로 19, 그쵸? 1년이 지난 19의 어린 나이에 지하 감방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유관순 누나의 사진을 보면은요, 이제 똑같은 유관순 누나의 얼굴인데, 예, 얼굴인데, 어떤 선생님이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잡지에서 본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이 똑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알아볼 수가 있고 한쪽은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인데, 바로 유관순 언니인데, 바로 이 한쪽은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기 전에 얼굴이고, 이제 감옥을 봐서 고문을 받은 후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문이 심했으면 얼굴의 형태가 바뀔 정도로,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 우리 친구 짐작이 가시나요? 자, 중국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3.1 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이끌 중심단체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임시정부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정부가 무너진 이후 무정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정부를 우린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예, 상하이가 우리 중국 땅이건 아시죠? 일본의 감시를 피하다 보니 중국 땅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의 이승만, 이승만을 선출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1대 대통령도 이승만이고요. 대한민국 임시로 만든 정부,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나라 안에 여러 조직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국내에 있던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고, 때로는 일본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 보내주기도 했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자 이를 피해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김구 선생, 그쵸? 알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문을 펴냈어요. 이름은 독립신문이네요. 우리 독립신문 옛날에, 그쵸? 서재필을 중심으로 창간했던 신문의 이름과 같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와 국외의 독립운동 소식을 신문에 실어서 이제 널리 알렸어요.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일이 많았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만행을 다른 나라에 알리기 위해 책을 펴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은,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바로 이건 독립공채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은 국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조금씩 모아서 마련을 했어요. 하지만 모금 운동이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일정한 액수가 이제 쓰여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나중에 독립이 되면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독립공채는 하와이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많이 샀다고 해요. 바로 이것이 독립공채예요. 자, 오른쪽 사진의 왼쪽에는 김구, 오른쪽에는 윤봉길이에요. 두 사람은 왜 같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던 김구와 독립운동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이제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인 애국단의 줄 한번 쳐줄까요?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봉창 과 윤봉길이었죠.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을 암살하려고 폭탄을 던진 사람이에요. 이봉창 이렇게 네모에서 이렇게 줄 쳐줄게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을 암살하려고 폭탄을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를 합니다. 또 윤봉길은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의 고위 관리들을 이제 제거를 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태극기를 들고 영국군과 함께 서 있는 멋진 군인들은 한국 광복군이에요. 예, 남의 나라 땅에서 군대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20년 만에 한국 강복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강복군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지요. 또 연합군과 함께 인도와 미얀마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저기 한국 강복군 모습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강복군의 이제 비밀 작전이 시작됩니다. 네. 한국 강복군은 태평양 전쟁에 참여해 일본과 전투를 벌였어요. 영국군과 합동 작전을 벌이며 적의 문서를 번역하거나 포로를 신문하는 일도 했고요. 한국 강복군은 강복 직전에 강복이 언제죠? 그쵸. 1984년 8월 1984년이 아니죠. 1945년 8월 15일. 그렇죠. 8월 15일 강복하기 직전에 미군과 함께 국내로 진격할 작전을 세웠어요. 네, 그런데 일본군을 몰아내고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뽑아 비밀리에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없게 됐죠. 계획했던 공격 날짜가 되기 전에 일본이 연합국에 먼저 항복해 버렸기 때문이죠. 당시의 김군은 일본의 항복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다며 몹시도 안타까워했어요. 우리 손으로 항복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제 연합군의 이제 항복을 한 거기, 일본이 우리나라의 항복을 한 게 아니라 연합국의 항복을 한 거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했네요. 최대의 승리, 청산리 대첩. 대첩은 커다란 승리를 한 걸 대첩이라고 하죠. 3.1 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은 일본과 싸울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만주 지역에서는 이미 독립군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서 홍범도 장군 등의 독립군 부대에 대한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부대에 패한 이제 진 일본군은 다시 대규모 부대를 만주에 보냈어요. 김자진과 홍범도 등이 이끌었던 독립군 부대는 백두산 부근의 청산리로 모여들었죠. 몇 차례에 걸친 전투를 벌이고 열심히 싸운 결과 독립군 부대는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청산리에서는 일본군에게 거두었던 가장 큰 승리였어요. 그래서 청산리에서 크게 이긴 싸움이라는 뜻에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일본이 우리의 민족에게 강요한 일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만 일본어를 썼는데 이제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만 써야 했어요. 자, 신사참배. 무조건 일본의 신과 조상을 모신 신사에 가서 절을 해야 했어요. 자신이 믿는 종교가 있어 참배하지 않으면 끌려가기도 했죠. 이거는 우리 친구들 신문에서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조건 일본의 신과 조상을 모시는 신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종교가 따로 있는데 무조건 여기 신사 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건요, 이 신사 참배의 신과 그 조상 중에서 이 세계전쟁을 세계 2차 대전에 막 했던 그러한 일본의 나쁜 사람들 있죠. 예. 그러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도 자꾸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에게도. 그러해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기. 그렇죠. 창씨개명은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쌀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차표도 살 수가 없었고 학교 선생님도 혼을 냈어요. 네. 자, 전쟁터의 군인, 젊은 남자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갔어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서 여자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어요. 어린 나이의 여자들이 많이 희생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군의 군사들의 놀이개로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성놀이개로 희생된 그러한 것이에요. 자, 탄광의 노동자. 전쟁을 하던 일본은 남자들을 탄광이나 공장에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많은 남자들이 심한 노동과 굶주림 그리고 병으로 고통을 당했답니다. 네. 자, 이러한 것들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시켰고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이제 기울였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제 실력을 기르자. 일본 물건이 싼 값에 팔리면서 한국인이 세운 공장과 회사는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한국인의 회사를 살려야겠죠. 자, 조선것, 내 살림, 내 것으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고 행진을 외쳤죠. 자,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조선 사람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사자. 한국인이 만든 물건을 사서 쓰지 않으면 점점 못 살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이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 전국적으로 나간 것이죠. 일본은 한국인을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이제 높은 교육을 받으면 한국인들이 많이 아니까 더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교육만 시켰죠. 우리 민족은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어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은 한글 강습회를 열었어요. 한편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대학을 세우지는 못했답니다. 자, 학생들이 거리에 나가서 강주 학생 항의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광주의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과의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한국어 교육 등을 요구하였죠. 이 어떻게 됐냐면요. 나주에서 광주까지 기차로 학교에 다니던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서로 감정이 좋지가 않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인 한국인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일이 있었나 봐요. 이 일로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한국인 학생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 여학생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간에 다툼이 생겨났고요. 일본 경찰은 한국인 학생들만 체포해 가버렸어요. 같이 싸웠는데 그것도 원인 제공은 일본이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국인 체포들만 체포해 갔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공정하지 못한 일본의 태도에 이제 반발을 하며 그때까지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린 거죠. 일본인 학생과의 차별 대우를 없애라. 한국인은 한국어로 공부하게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하며 거리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어디에서? 광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광주의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한 날인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학생들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번 단원 정말 마음이 아프죠. 자, 다음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 강복을 맺게 되는데 이번 단원은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스토리를 친구들이 다 읽어보아야 하지만 선생님이 다 읽어주었어요. 이 수업 시간 안에 다 끝내라고. 그런데 또 만약에
읽어보라고 했을 때 안 읽을 친구가 있을까봐. 근데 혹시 이번 단원이 참 중요하기도 해서 선생님이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한번 볼게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헌병경찰이 다스리다. 자, 우리 친구들, 보면은요. 방금 선생님이 스토리를 다 읽었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친구들 여기에다가 한번 여기 빈 공간 있죠? 네,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라고 해서요. 한번 적어볼게요. 일제의 일본을 말하죠. 일본 제국을 일제라고 해요. 일본 제국 일제.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 잘 보이나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라고 해서 1910년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 네. 1930년대 이후. 왜냐하면 이제 1945년에 그쵸? 1945년에 이제 광복을 하니까요. 해방이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일제 식민지 정책은요. 1910년, 1920년, 1930년대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1910년대는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책에서 보았듯이 헌병경찰 그렇죠? 뭐 태형을 맞춘다거나 이렇게 칼찬 교사들 이러한 무서운 뭐 보통 이렇게 막 칼로 다스리려고 무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러한 통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단 통치라고 불러요. 무단 통치. 네, 무단 통치라고 부릅니다. 아까 헌병, 그쵸? 헌병이 있었던 헌병 경찰 이 통치했던 바로 무단 통치, 무서운 시대죠. 자, 근데 1920년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1919년 3월 1일 그쵸? 3.1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힘으로만 다스리면 안 되겠다 해서 이때는 조금 이 폭력보다는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네. 문화 통치로 바뀌어요. 자, 근데 그래서 여기서 헌병 경찰이 이제 보통 경찰로 바뀌어요. 보통 경찰로 바뀌고요. 그리고 요때는 이제 우리의 조금 이제 뭐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의 쌀이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기네 일본으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막 그러한 이제 정책들을 이제 펴니다. 막 그러니까 쌀을요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농사를 잘 지어야겠죠. 이제 농사를 또 잘 짓는 그러한 방법들도 막 가르쳐주고 더 농사 수확량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해서 수확을 많이 거둬요. 그럼 많이 거두면 좋겠죠. 그런데 이 거둔 것들을 어디로?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미 증식 계획을 세우죠. 산미, 그죠? 쌀미자. 이걸 증식해요. 많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예. 바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네. 뭐 이러한 것들 이제 문화 통치가 조금 이제 이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로 조금 수그러들면서 문화 통치가 실시되지만 그래도 네, 어떻게 뭐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뭐 창간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검열을 해요. 자신들의 이제 그 잡지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거기서 내보내지 마라, 삭제해라 하면은 그런 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기사들은 자기들 검열 후에 보내고 이러한 좀 말도 안 되는 문화 통치죠. 네, 그런 통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는요, 이제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요. 우리 민족을 아예 말살을 시키겠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민족 말살 통치 라고 해서 이때 이제 뭐
그 신사참배라던가 우리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창씨개명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예 우리 민족의 혼을 없애겠다 뭐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바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도 무지막지하게 다 끌고 가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일제식민지 정책을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이나요? 네.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헌병이 다스리다. 그쵸? 이건 무슨 통치? 그죠? 1910년대. 그쵸. 1910년대의 무단 통치 때 이야기죠. 그래서 무자비한 일본의 통치는 조선 총독부를 세우죠. 그래서 일제가 우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최고 기관이에요. 헌병 경찰로 인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판 없이 사람을 가두거나 처벌이 가능했어요. 이걸 우리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쵸? 태형이라는 거 있었죠. 엉덩이 밑에 쪽 살인 볼기라는 곳을 엎드려서 맞게 했죠. 그래서 교사도 제복 입고 칼을 착용해야 됐어요. 이 태형을 실시했었죠.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실시한 형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배경은 윌슨, 그쵸? 우리 세계 1차 대전 때 윌슨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쵸? 어느 민족이나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죠? 이것을 배경이었고요. 또 과정은 일본과 만주에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민족 대표와 학생들이 비밀리에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데 민족 대표는 경찰에 끌려가고 학생들과 거기에 모였던 그 시민들 탑골공원에서 모였었거든요. 탑골공원에서 이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전개는 민족 대표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찰에게 잡혀가죠.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요.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또 도시에서 농촌으로 외국으로 확대가 돼서 만주와 미국까지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화성 제암리 사건이라고 해서 화성 제암리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군은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른 후 총을 쏘아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또한 유관순의 독립운동을 보면 서울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여기 서울에서. 그다음 휴교령, 그쵸? 이화학당에 다니다가 휴교령이 떨어지면서 고향에 내려갑니다. 아운의 장터, 유관순 누나가 살고 있었던 그곳에 이제 장이에요, 장. 그 아운의 장날 때 이제 장날에 만세 운동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4월 1일 시위에게 체포됩니다. 4월 1일의 시위에서 이제 체포를 되죠. 서대문 이때 부모를 다 잃죠. 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요.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국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볼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요. 지금 순서대로 쭉 오고 있는 거예요. 1919년 이제 10년 무단 통치가 시작되면서 1919년 3.1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3.1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 이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될 단체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3.1 운동 이후에.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외교의 적절한 장소로 이제 상하이를 선택을 했고요. 후에 또 이동을 하죠. 그리고 최대 대통령 중심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는요, 우리 그 서재필, 그쵸? 독립신문을 발행했고요. 서재필이 발행했던 독립신문처럼 발행을 했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독립공채라고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을 한다고 했죠. 미리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해방이 돼서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독립공채입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해서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하죠. 그래서 이봉창 일본의 왕인 일왕을 암살 시도를 했는데 일왕은 죽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윤봉길 일본 고위 관리들을 처단을 하는 이제 한국 애국단을 조직을 하였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자, 그래서 한국 강복군도 조직을 했죠. 임시정부의 바로 군대입니다. 한국 강복군의 활동으로는 외국군과 함께 일본과의 전투를 참여했고요. 이 미군과 국내 진공작전을 비밀리에 전개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항복으로, 그죠?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청산리 대첩과 일본의 탄압 한번 볼까요? 청산리 대첩, 일본군의 개규모 부대가 파견돼요. 그래서 김자진과 홍범도 등의 부대가 청산리로 이동을 하면서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강요한 일들은 일본어 사용하기, 신사 참배하기, 그렇죠? 자신들의 신이나 자신들의 조상을 참배하라고 모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이름 바꾸기,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기, 전쟁터의 군인, 일본군의 위안부, 탄광의 노동자로 끌려갔었죠. 자,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실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바로 물산 장려 운동, 국산품을 애용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력 실력을 기르자는 거고, 한국어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과 학자들이 한글 강습회를 실시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죠.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 그러니까 사립대학 설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세우자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배경이 뭐였죠? 예, 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을 했어요. 장난을 치면서. 그래서 한국과 일본 학생들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한국 학생만 처벌을 해요. 그래서 경찰의 차별적인 것을 이제 처벌을 하자 해서 광주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요. 11월 3일 시위가, 이제 강주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된 날을 우리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빨리 우리 한번 빈칸으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정말 많이 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우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일본은 최고 기관으로 땡땡땡땡땡을 세웠다. 무엇일까요? 예, 총독부. 총독이 또 거기서 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랬죠. 조선, 우리나라를 이제 대한제국이었었는데 이제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이제 관리하는 총독, 그렇죠? 총독부가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 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3.1 운동 같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3.1 운동은 평화로운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항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3.1 운동 후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1929년 광주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무엇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광주니까 광주 학생 항일, 그 일본에 대항한다 할 때 항일입니다.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에 대해서도 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었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이까지 하고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하기 바래요. 친구들 10분 쉬었다가 봐요.